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리에서 여름을 보냈던 권민재입니다. 그동안 오픈 TRS에서는 주로 기술과 관련된 어려운 세미나들을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가볍게 티오리 여름 인턴 생존기를 TRS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일명 포스텍이라고도 하죠.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해킹 동아리 플러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웹 해킹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부 3학년인데 좋은 기회를 만나서 올해 여름에 2달간 티오리의 인턴으로 다녔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인턴 일지를 들춰보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티오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많은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티오리에는 어떻게 입사할 수 있나요? 티오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나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마 꺼내놓지 못한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월 초였습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임준호 연구원님, 강우원 연구원님과 함께 간단한 미팅을 가졌는데요. 좋은 기회로 이 티오리에서 인턴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 미팅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티오리에 다닌다? 라는 이 사실이 조금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제가 잠시 티오리에서 일하는 동안 어떤 직무를 맡으면 좋을지 대화해 보는 목적으로 이 미팅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팅에 사실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그날 두 연구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티오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였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티오리 사람들과의 좀 첫 만남이었던 만큼 바보 같은 질문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질문들을 고르다 보니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바보 같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준호님께서 저에게는 약간은 기술적으로 챌린징한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냐 이런 질문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준호님의 주된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장 취약점을 찾고 분석하는 것보다도 각 상황에 대한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었죠. 질문하셨던 내용이 사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졌을 때 한 가지 확실히 기억에 남았던 건 내가 티오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는 몰라도 티오리에 인턴으로 다니게 되었다는 흥분은 약간 가라앉은 채로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제 메일함에는 오퍼레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썩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번 학기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분 좋게 인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하루째 날이었습니다. 티오리는 보통 다들 11시에 출근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10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대표님을 기다렸는데요. 대표님이 허겁지겁 이제 오시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보통 티오리의 온보딩은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인턴 기간이 2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첫 출근한 날에 초고속 온보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첫 출근하고서는 조금 많이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티오리 연구원님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티오리가 약간 화목한 회사라는 인상을 이때 처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맡게 될 프로젝트는 대략 7월쯤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시 드림의 컨텐츠를 검수하는 일을 가볍게 맡았습니다. 검수를 다 마치기 전에 정말 날것을 드림의 컨텐츠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진짜 드림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글을 쓰는데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커리큘럼의 표현에 정말 많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잠깐의 피드백 과정이었지만 티오리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드림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밀리지 않는 드림에게 질 좋은 컨텐츠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또 드림의 커리큘럼들이
버전2로 대폭 업데이트된 만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갑자기 화성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좀 처음 접한 수많은 코드의 양에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너무 어리다는 증거겠죠. 제가 맡은 컨설팅 프로젝트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저에게 정말 낯설었고 기술 스택은 저에게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화성 같은 기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 어떤 역경도 잘 풀어나가는 다른 티오리 연구원님들처럼 저도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프로젝트의 팀원들과 함께 취약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는 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부족한 능력 때문에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티오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취약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취약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서비스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큰 취약점을 찾는 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로지컬 버그가 단순한 취약점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찾는 것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CTF와 같은 활동에 집중해왔던 저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제 논리력이 너무 부족한 탓이었겠죠. 서비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흐름에서 취약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부딪히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챌린징한 프로젝트였지만 함께하는 다른 연구원님들 덕분에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 편인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연구원분들이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회사에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드림액 CTF에 문제도 출제를 했었는데요. 연구원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출제진을 선정했는데 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는 시즌 1 라운드 11에 문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기간 중에 구글 CTF가 있었는데 구글 CTF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던 문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동안 컨설팅 프로젝트에 많이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연구원분들께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나름 문제를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드림액에서 제 문제를 재밌게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8월에는 결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맡은 컨설팅 프로젝트도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뜻이죠. 막바지로 갈수록 분석해야 하는 취약점들은 더욱더 터프해졌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컨설팅에 투자한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남아있는 넓은 영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고 사실 저 스스로에게는 약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채 끝나지 않는 이 프로젝트의 끝을 잡고 최종 보고서를 묶었습니다. 첫 프로젝트였던 만큼 최종 보고서를 PDF로 뽑을 때는 저 나름대로는 꽤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꽤 좋은 결말이었어요. 최근 티오리에서는 드림액 엔터프라이즈를 런칭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림액 엔터프라이즈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드림액의 엔터프라이즈 전용 컨텐츠들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 기관을 위한 드림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턴 기간에는 이 드림액 엔터프라이즈 독점 컨텐츠를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인턴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고른 업무였는데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티오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독점 컨텐츠로는 크게 엔터프라이즈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커리큘럼과 워게임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워게임 문제들을 2개 추가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는데요. 나름 제 생각에는 괜찮은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티오리에서의 제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오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차마 말하지 못했었던 바보 같은 질문들을 포함해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인턴을 통해 저 스스로 직접 찾을 수 있었습니다. 티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과 드림에게 참여해 보면서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 스스로에게 꽤나 의미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티오리에서 인턴을 지내면서 티오리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앞으로 보완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인턴을 통해 조금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내린 답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는 5년 뒤쯤에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티오리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티오리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제가 인턴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가장 천천히 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줄이겠습니다. 티오리 연구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권민재였습니다.